24년 1월 25일 심볼론 타로카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7번 분리입니다. 분리. 자,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학 둘이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죠?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게 분리입니다. 이 여자는 학을 타고 날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학은 비행기도 되고 왕복선도 되고 뭐 또는 뭐 이 사람하고 이 여자하고 이 학하고가 이제 분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물어봅시다. 자, 리브라는 무슨 뜻이에요? 리브라? 리브라. 거래, 응? 뭐예요? 거래, 결혼, 응. 외교, 인연, 만나, 여기서는 관계죠, 관계. 그죠? 사교. 이런, 인연, 인연. 이 사람하고 여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된다? 오케르스.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분리된다. 오케러스는 이탈의 뜻이 있습니다. 자, 물병자리예요. 물병자리. 이렇게 생겼어요. 뭐예요? 분리, 이탈이에요. 선생님들이 시중에서 타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직장에서 나와야 됩니까? 또는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됩니까? 또는 내가 이 남자가 바람을 핍니까? 바람 피는 것도 분리입니다. 이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벗어나거나 누군가가 이탈하거나 외도를 하거나 이런 상태를 물병자리라 그래요. 어케리어스. 물병. 이 물병의 의미가 굉장히 자유롭고 이렇게 편안한 건 좋지만 문제는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관계면에서 이 사교성의 그 중요한 거는 서로 친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탈이나 분리를 해버리니까 이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카드는 일반적으로 같은 공동 프로젝트 할 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리브라가 책임과 어떤 그 외교 그런 서로 간의 어떤 협약 이거를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사람들이 저거 하는 거지. 그죠? 이탈하는 거지. 그래서 타로카드에서 어케르스가 나오면은 계약이 어떻게 됐다? 이게 뭐야? 끝났다. 완료됐다. 종료됐다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성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계약적 관계가 종료됐다. 그죠? 성황리에 끝났다. 성료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는 의미도 쓰인다고. 이게 무슨 계약이 해지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남으로써 이제 끝났다. 서로 자유롭게 됐다. 여자는 만세를 부르고 남자도 멀리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죠. 한국이 로켓 발사인가 저거 우주왕복선 뭐 그런 거 할 때 러시아의 힘을 빌려가지고 과거 몇 년 전에 기술을 도입해서 할 때 성공합니까 할 때 이 카드가 나왔어요. 성공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이 사람 한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날아간 사람은 이게 러시아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기술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러시아 기술자고 한국의 왕복선이 높이 날아가지고 성공을 한 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하튼 프로젝트가 완성돼 가지고 서로 헤어질 때 그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리브라라는 것은 그렇게 변절하고 또 그렇게 쉽게 배신하고 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리브라는 협력과 뭐예요?
협력과 공생 같이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 이게 협력하고 공생한다는 것은 책임감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라 사인에 태어난 사람들은 언제예요? 9월 달에서 10월 달. 9월에서 10월. 9월 20일에서 10월 20일. 이 정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굉장히 외교적이고 사교적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간의 협력 이런 게 잘 돼요. 배신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보복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뒤끝이 있는 거지, 리브라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리브라의 사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한번 약속을 지키면은 그걸 어길 시 반드시 이 사람들은 보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어도 거의 80% 이상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라 사인들 9월 20일에서 10월 20일 이 사람들은 좋은 점은 책임감, 나쁜 점은 뭔가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들고 거래 관계가 껄끄러우면 보복을 하는 거죠. 여기 9월 20일에서 10월 20일 양력으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네, 선생님이에요? 네, 누구세요? 유정원이요. 유정원 선생은 거래법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지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애매모 거래를 할 때 얍삭 바르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네, 관계가 깨끗해야 돼. 명료해야 돼. 애매모호하면 싫어. 아시죠? 그죠? 그게 리브라 사인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할 때도 이렇게 거래 협상할 때도 그 서로 간의 서류 계약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2사인에서 6번 하우스가 버거인데 이 7번 하우스가 리브라예요. 자, 버거는 꼼꼼이에요, 엉망이에요? 꼼꼼. 꼼꼼이요. 꼼꼼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굉장히 정밀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 사인도 영향을 받아서 리브라도 굉장히 차분하고 그 정밀하다는 거죠. 그죠?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 원래 앞 사인하고 뒷 사인들은 연결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리브라 근처의 사인들은 약간 정밀, 정확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여기 스콜피오가 있는데 스콜피오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고 정확한 성질이 있어. 왜? 버거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리고 스콜피오도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이런 기호들은 상징들은 꼼꼼함이고 굉장히 성실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타로카드 이거 딱 보자마자 사인을 보는 겁니다. 이 사인을. 아시죠? 그죠? 그래서 리브라가 떴으면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딱 알아야 되고 어케레스 뜨면은 이런 상황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나는구나. 뭐 자유로움을 찾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퍼레이션. 그래서 이 키워드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이 두 키워드 요 상징 요걸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거 이별하고 있는 거 그래서 키워드가 나온 거. 자 봅시다. 자유롭고 이혼 좋아하고 이혼할 수 있고 관계에서부터 벗어난다. 이 관계는 서로 간의 계약이나 서류에 의한 그런 협약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야. 결혼 계약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이혼이야. 이혼. 떠나는 무집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함 비상한 두뇌. 왜? 하늘을 날잖아 이 여자.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 특히 물병자리의 이 기호는 뇌수를 뜻합니다. 뇌수. 아시죠? 그죠? 뇌는 어떤 거예요? 정신이죠. 정신은 어때요? 자유로움을 추구하죠. 그래서 정신적인 거는 자유를 희구하고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물병자리는 자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이 머리가 좋지 어떤 구속적이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 한계가. 보수적이고 너무 그러면 안 돼. 오픈마인드가 오히려 머리가 좋아. 그래서 비상한 눈을 갖고 있다. 결혼할 여자다. 이상이 너무 높다. 하늘을 나니까. 하늘의 여신이다. 해외 유학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카드를 놓고서 외국 갑니까? 가요 못 가요? 외국.
하죠, 그죠?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죠? 도전할 만하다.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보면은 떠나잖아, 그죠? 말을 안 듣고 떠나는 거야. 도망가는 걸로 보는 거지.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떠나니까. 밤새면서 노력하는 거. 이 어케르스도 그렇고, 이 리브라도 그렇고, 약간 성실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케르스는 아니더라도 이 리브라는 성실성이 들어있어요. 제가 설명했죠? 버거하고 스콜피오 사이에 낑겨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고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단판이 될 때까지, 단판이 성사될 때까지 그냥 밤새도록 그냥 서로 단판을 하는 거야. 자, 질병을 퇴치하다.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쫓아내는 걸 보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삶. 혼자서는 아니다. 같이 간다는 거지, 그지? 학하고 같이 간다는 거지. 남과 협력해야 하는, 상대방의 무책임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협력의 코드잖아요, 리브라가. 그래서 협력을 해야 돼. 근데 리브라는 협력이고 책임이고 좋지만 어케리어스는 협력이에요, 좀 무책임해요? 어케리어스. 책임의 자유로. 자유로움이 있다, 책임이 좀 없죠? 좀 무책임해요. 네. 친구와의 여행, 사업상 제휴하면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가게 된다. 이런 게 사업적 협력을 끝까지 밀고 간다는 거예요. 자윤으로 내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조화 화합이 잘 되는, 잘 안 되는, 흘러가는 인연. 이 둘 간의 관계가 끝났다는 거지. 관계가 원만치 않다. 대인관계에서 자유로울 것. 두 사람 간의 에너지 교류가 안 되고 있다. 둘 간에 이제 끊긴 거야. 끝난 거야, 그죠? 상대방 관점에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자신의 기술을 연마할 것. 그리고 상대로부터 실속을 찾아라. 자, 이 사람은 이 남자하고 헤어질 거기 때문에 자기 실속 차려야 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공할 때까지는 계속 상대방과 함께 해야 된다. 리브라니까 협력하죠. 그리고 어케르스니까 끝나면 자유롭게 되니까 이제 어떤 자유롭다는 건 뭐예요? 뭔가 프로젝트가 다 완성되거나 일이 다 잘 처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완전한 시원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 실수가 반복되더라도 고의적이라도 완성될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지? 자신의 실력을 얻을 때까지 상대로부터 도움을 받아라.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까지는 둘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시죠? 리브라는 협력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서기까지는 남의 도움을 받아라. 그러니까 협력해서 완성할 때까지 둘이서 노력하고 완성되면 떠나라, 헤어져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둬야 돼. 이 카드는 그걸 암시하는 거야. 성공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야. 자, 물어보세요. 분리 이 카드에 대해서. 자, 없으면 다음 카드. 왕의 두 자녀. 여기 소녀가 있고 여기 소년이 있죠. 그죠? 둘이서 멀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손을 펼쳐가지고. 자,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이렇게 먼 거리로 원격으로 연결하는 것은 온라인이죠, 그죠? 온라인이. 그래서 온라인 강의할 때도 이 카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서로 간의 협력과 거래, 그리고 파이시스는 해체를 의미해요. 해체. 관계가 사라진다, 관계가 해체된다는 얘기예요. 둘 간의 인연이 이제 끝났다, 그 얘기도 되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풀이하는지. 낭만적인 관계, 꿈의 파트너, 이중적 소울이다. 자, 이 남자하고 이 여자는 트윈 소울이라 그래가지고, 트윈 플레임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쌍둥이 불꽃이 이렇게 피는데 두 불꽃이 굉장히 강하게 쌍둥이 불꽃으로 피는 거야. 그래서 하나가 죽으면 얘도 죽고 얘가 죽으면 얘도 죽어. 그래서 둘이 우주적인 영혼의 동반자예요. 그래서 이 두 영혼은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어도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중적 소일이라고 그러고, 꿈의 파트너. 여기 보면은 쌍둥이 영혼 있죠, 이렇게, 그죠? 두 영혼으로 현현되는 쌍둥이 영혼. 그러니까 한 우주적 자아가 두 개의 남녀를 만들어 놓고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우주적인 서로 간에 공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가라고 이렇게 설정한 거를 트윈 플레임이라고 해요. 트윈 플레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 무관성. 관련이 없다 그지?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환영. 하나로 되고 싶어 하죠. 사랑의 꿈. 인연이 없다 그러나 밀당할 것. 배짱 부리지 말라.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주파수가 잘 잡히지 않는다. 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둘은? 강물이 있으니까 못 만나. 강물이 있으니까 못 만나. 그러나 원격으로는 주파수로는 만나죠. 그죠?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요. 자, 모험을 걸고 도박을 걸다. 목표 설정이 적절하다. 자,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잘 이어진다면 문제는 없어요. 목표 설정은 적절한 거야. 그러나 이거는 무리수를 두는 거야. 이 강물을 통과해서 만날 수는 없어. 내용이 알차다. 이거는 리브라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 알짜배기, 서로 간의 관계의 어떤 그 깊은 의미, 대학 이런 거기 때문에 내용은 알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교류하는 그 데이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 것.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소모가 심하죠. 꿈속에서만 연인. 꿈속에서만 연인인 사람을 말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여자를 선택할까? 이 남자를 선택할까? 에너지 못 빼간다.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남자에 대한 또는 이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한 에너지를 집착이나 중독 또는 애증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끌리거나 막 이렇게 뺏기고 빼앗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지. 이별 통보, 불합격, 보호하지 않는다. 갈라설 수 없는, 이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서로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혼도 안 된다는 거지. 연인 관계가 깨어지고 인터넷 전선이 라디오가 끊어진다. 함부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 둘은 서로 간에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연이 없다. 떨어져 살아라. 이게. 관계를 힐링할 때도 나오고 남자는 여자와 하나됨을 열망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개체성은 없어지고 소멸하게 된다. 이 파이시스라는 게 뭐냐면 녹아 들어가는 거야.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면 녹아 없어지듯이 관계가 사라지는 걸 말해요. 파이시스는 사라짐을 말해요. 즉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는 거야. 그래서 더 만나려고 하면은 서로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부로서의 남자가 전체 인류 속에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즉, 이 여자를 이 남자하고 좋게 가는 것, 또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좋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다라는 곳을 통해서 두 남녀가 스스로 전체 속에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즉, 서로 혼자 1대1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전체 속에서의 개체고 이 여자도 전체 속에서의 개체라는 것을 깨닫고 둘 간의 인연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속에서의 부분이고 이 남자도 전체 속의 부분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상 속에 만나고 싶어하는 연인도 되고 개체성이 두 연을 했는 데는 트윈 플레임도 되고 그리고 아직 못 만난 연인, 만나고 싶은 소울메이트를 꿈꾼다. 만날 수 없는 인연. 당신이 죽어야 상대방과 하나 된다.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다. 나 자신이 완벽해지만 타인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 즉, 이 사람이 완벽해지면은 굳이 이 여자를 만날 필요 없고, 이 여자도 완벽해지면은 이 남자를 만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별의 카드예요. 나중에 타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굳이 상대를 통해서 사랑을 찾기보다는 이 상대를 잊고, 나를 또 잊고, 서로 잊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죠? 개체성을 어떤 우주적인 용매에 녹임으로써 자아를 상실시켜 서로가 깨끗한 관계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집착이나 애증이 사라지는 관계로 가는 게 리브라 파이시스의 저 카드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자, 없어요? 천유 선생님 왔어요?
네, 왔어요. 물어보세요. 질문할 게 없는데요, 선생님. 없어요? 우리 린다 쌤도 네. 없어요?